김현정의 뉴스 쇼. 개혁 통합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양극단의 정치를 깨며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삶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구호를 한데 합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런 대통령을 찾는 일,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부터 담아보죠. 19대 대선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투표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31분 넘어서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투표 전체 유권자가 4,247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1,107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3,100만 명 정도가 오늘 투표 대상입니다. 예.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 장소가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요. 인터넷 포털에서 투표소 이렇게 치면 바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시간 31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각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잠깐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서울 덕수중학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사회부 송영훈 기자 불러보죠. 송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덕수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나왔습니까? 예, 투표율 나왔습니다. 네, 1시간 30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나와 있는 덕수중학교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투표 열기가 뜨거운데요. 예. 선관위의 공식 투표율 집계는 오전 7시 기준 2.5%로 나왔습니다. 2.5% 7시 기준.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06%를 기록했으니 지금까지의 투표율은 28% 정도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선관위는 최종 80%의 투표율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80%를 과연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 20년 만에 80% 돌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순조롭다. 투표한 분들 만나보셨어요, 송 기자? 네, 투표한 분들 만나봤습니다. 이곳 덕수중학교에는 출근길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서 투표에 참여한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예. 사상 유례없는 첫 보궐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가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분 선출해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 한 표라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귀중한 한 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정말 달라졌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당연한 바람이지만 오늘따라 깊이 있게 들리는데, 송 기자, 투표 시각은 오후 8시까지예요? 예,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한 보궐대선인 만큼 오늘 투표는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이전보다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예. 다만 지난 사전 투표와 달리 개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지정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투표장에 도착해서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역대 대선 중 출마한 후보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투표용지도 지난 대선보다 0.3cm 정도 작아졌으니 기표를 하실 때도 다른 후보자의 란을 침범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자체는 긴데 칸이 좁은 거죠. 칸이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찍으셔야 된다는 말씀. 송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중구 덕수중학교 현장의 모습 송영훈 기자가 먼저 전해줬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기자들 연결해보도록 하죠. 권민철 기자. 네. 투표율 얘기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정말 관심사예요. 그러게요. 최근 중앙선관위 조사 보면요.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였습니다. 이때 어느 조사보다도 높았는데 높았어요. 이 가운데 실제로 몇 %가 투표할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렇죠. 이제 후보들 유불리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 정권 교체 여망이 높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에게 유리할 거고요. 예. 이에 비해서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 그렇다면 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선거일의 중요한 변수, 투표율 변수 하나가 날씨 아닙니까? 그렇죠. 비 소식이 있죠. 네, 현재 서남부 지방에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엔 중부 지방으로 확대돼서 오후 3시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남부 지방은 5에서 10mm, 중부 지방은 10에서 30mm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비가 이제 투표율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경북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내리는 걸로 돼 있죠. 그래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투표를 미루다가 비 때문에 투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날씨 말고 투표율 말고 또 있습니까? 부동층의 향배 한번 봐야죠. 부동층 몇 %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달랐는데요. 중앙선관위 조사에서는 29.2%. 그러니까 30% 정도가 4월 말 현재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0% 정도나? 그렇습니다. 적게는 뭐 11% 정도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30%면은 2012년보다도 한 6% 정도, 6%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까지 이 후보들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당락은 언제쯤 드러납니까? 공중파 TV 3사의 출구조사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표 시점인 저녁 8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10만 명 대상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만요. 이 사전투표 표시만 빠져 있다는 게 이제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르면 밤 10시 이 출구조사에다가 이 초반 개표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면 대충의 윤곽.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자정 넘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공식적인 이 개표 완료 시점은 내일 오전 6시부터 8시 이 사이가 될 거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8시에 저희가 선관위 분을 연결을 합니다. 지금 궁금증들을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 신북 좌파한테 줄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예,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청취자 조창윤님, 지금 청주 오송읍인데요. 비가 옵니다. 벌써 거기 비가 오는군요. 여러분 상황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선거 상황 여긴 이럽니다. 저긴 저럽니다. 제보 보내주시고 혹시 투표하시다가 불편한 점 발견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색 투표소 2곳을 좀 연결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연결할 곳은요. 투표를 하려면 배로 움직여야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렇다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투표하러 가시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 그 섬마을의 이장님 연결을 해보죠. 박광식 이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투표하러 갈 준비는 마치셨습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날씨가요. 뭐 비 오는 곳도 있다 그러고 서울 하늘도 컴컴해요. 거긴 괜찮나요? 여기도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옵니까 거기도? 화성도? 국화도도? 예. 그럼 배 뜨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까? 예, 배 뜨는 이상 없습니다. 배 뜨는 데는 이상 없을 정도. 배를 타고 가시는 거 맞죠? 예, 배 타고 9시 40분에서 장고항에 10시에 도착합니다. 10시에 도착을 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우정읍 내항리로 갑니다. 내항리로. 그러면은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승용차로 4-5대가 이동을 같이 도와줍니다. 예. 그 4-5대는 어떻게 준비가 된 겁니까? 네, 주민들 차 있는 분들이 같이 어른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려서 또 자가용으로 나눠 타고 투표장까지 1시간 10분 동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몇 분이나 같이 움직이세요? 한 20에서 25명 정도 가고요. 또 사전 투표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25분 정도 갈 것 같아요. 25분. 그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면은 80, 한 90 다 되신 분이 있어요. 90 다 되신 어르신도 오늘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차 타고? 예. 아니 사실은 이제 90도 넘으신 90 다 되신 어르신이면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데 좀 안 가셔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가시네요. 예. 다 한 표 한 표 해찍어서 우리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가시는 거예요.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난 총선 때는 그 투표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마을 국화도는? 한 7, 80에서 90% 투표율이 해요, 매년. 매년 90%? 거기 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이 보통 한 3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7분 중에 오늘 한 25분이 나가시는 거고 사전투표를 또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투표율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한 70%에서 80%는 가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왜 줄어들어요? 다른 때는 90%라면서요. 이번에는 사전투표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하면. 네? 다 합하면. 다 합하면은 한 80% 하실 거예요. 그래요. 80%. 그래요. 예, 국화도 참 사실은 지금 80%, 90% 얘기 들으면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부러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꺼이 왕복하면 지금 2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그 시간을 들여서 다녀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가는 이유는 꼭 대통령을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시겠죠? 예. 시원하게 좀 전국을 정치를 하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 이장님, 누가 오늘 대통령이 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24시간 뒤면 그 대통령이 누군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 새 대통령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예.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잘 해주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새 대통령 이러면서 좀 부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네. 새 대통령 되시는 분은 이 서민, 어민들을 잘 살게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장님은 자나깨나 어민들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밖에 없네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투표 잘하고 오시고요. 예. 특히 어르신 잘 모시고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섬마을에서 지금 9시 40분 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가는 분 박광식 이장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참 독특한 투표소가 많아요. 미용실, 탁구장, 개인 집의 창고 뭐 이런 곳들도 투표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요. 한 8년째 투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태권도장이 있답니다. 마을의 태권도장이요. 이색 투표소 태권도장 한번 연결해보죠. 동국 태권도 체육관에 김용래 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장 근처 뭐 바로 옆에 주민센터 이런 게 아니고 태권도장 자체가 투표장이라는 거예요. 예. 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른 시간이지만은 안에서는 그렇게 붐비진 않는데 지금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8년째 투표장으로 이용이 됐다면은 선거를 몇 번이나 치르신 거죠? 2010년 제5회 경북지방선거를 시작으로요. 한 8번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 8번의 과거 선거하고 지금 분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각쯤 어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선거하고 지금 선거하고는요. 약간 비상선거 좀 단축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붐빈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표정도 좀 더 비장하고 좀 이런가요? 설레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표정으로는 제가 보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면은 산간 오지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태권도장이 투표소가 됐죠? 저는 이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네, 뭐 따로 신청한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요. 아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많은 곳을 투표장으로 해서 근접거리에 많이 둬서 투표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향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는 태권도 수업도 못 하실 때고 이것저것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어차피 이제 투표 날에는 임시공휴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고요. 예. 전날에는 좀 분주하긴 하지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 수업을 하는데 그걸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날은 야외에서 예.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소정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고. 네. 서울만 따졌을 때 83곳의 투표소가 이렇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태권도장을 8년째 제공하고 있는 분이세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투표소로 장소 제공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현장을 지키신다면서요. 저희 조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켜있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시죠. 한 8년 해오셨으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제자 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예. 아이들과 손잡고 오는 모습도 좋고요. 여기는 동네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로 경사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그럼 몇 년 전에 비 오는 날 아이들을 업고 우산 쓰고 가는 이 어머님을 모시고 태워다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해 투표장이 도장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는 소소한 일들이 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동네 분들, 얼굴 알고 지내는 분들 투표장에서 다시 만나면 더 기분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요. 예. 또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동네 분들이 이제 투표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뭐 삶의 고달에서 그러는지 입회하고 있는 경찰분들하고 소란을 펴가지고 같이 살려서 집을 돌려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아니 투표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시비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8년 동안 많이 겪으셨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조롭게 잘 끝났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관장님도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몇 시간 후면 대통령이 될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였으면 좋겠고요. 5년 단임제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국민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따뜻한 대통령이 당선되길 기원합니다. 야, 잠자는 시간 말고는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달라. 네네. 와, 이 말 참 감동적입니다. 네. 예, 저도 꼭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태권도장 운영도 잘하시고요. 오늘 선거도 잘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색 투표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투표소입니다. 태권도장이에요. 동국 태권도 체육관의 김용래 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표율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충주랍니다. 4.1%가 많이 이미 하시네요. 투표를 했다. 이건 사전 투표를 한 건 제외된 거고요. 이런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김용우님, 부산 비 옵니다. 777224님 남양주인데요.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6시 10분에 투표했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7224님. 4595님 여수 돌산인데요. 새벽부터 비 내립니다. 하지만 투표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청취자분들만 계시면요. 투표율이 한 90%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바른 분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하러 가시는 이분들 장합니다. 이렇게 투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행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조금 전에 겪은 그 나라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틀 앞서 대선을 치른 프랑스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이변. 이 공화당과 사회당이 양분한 프랑스 정계를 뚫고 39살 신예 마크롱 후보가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39살의 신예가. 예, 이 프랑스와 우리 대선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프랑스 새 대통령을 주목하는 한국 대선,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의석수 제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대이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대가지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구체제나 인물의 청산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바꾸자, 다 갈아엎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거셌다. 공화당, 사회당, 양당 체제에 대한 회의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뭐 공화당의 사르코지, 사회당의 올랑드, 이 전형직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2012년 대선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1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선거 중에도 마크롱이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맞아요. 여기가 결선 투표가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분노가 표출이 되면서 결국 이단화라고 할 수 있는 마크롱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이 마크롱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 그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내가 한국의 마크롱이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마크롱 당선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우리나라 대선 후보마다, 대선 캠프마다 우리가 한국의 마크롱입니다. 내가 한국의 마크롱입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원내 한석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예. 이런 이변과 소신 투표를 기대하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특히 고무가 됐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는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깼다. 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유승민 후보 측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개혁적인 보수인 유승민과 마크롱은 유사한 점이 많다. 심상정 후보 측은 프랑스 국민이 가능성을 위해 과감히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원내 제1당 후보라는 점에서 이 마크롱과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런 정반대 현상이 예. 벌어졌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어. 문재인 후보 측은 마크롱은 경제장관을 맡아서 국정운영 경험을 쌓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또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지어 구구파 마린 르펜에 비유되는 홍준표 후보도 예. 나도 닮았다. 나도 이렇게 닮았다. 얘기했어요. 어떤 면이? 마크롱 당선인은 경제장관 재임 당시에 친기업 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런 면에서. 나도 경제정책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마크롱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찍어주십시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프랑스 대선이 대이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 사회당, 양당 체제 구도를 깨뜨렸다고 하는 점에서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사회당 정부는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도전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요. 당선이 유력했던 공화당의 피용 후보는 부패 혐의로 자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제2의 대안을,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경제 정책에서는 마크롱이 우파 정책을 채택을 했고요. 뭐 EU 탈퇴라든가 난민 문제에서는 좌파 정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도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번 우리 대선도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역주의나 색깔론이 맥을 못 쳤고요. 특히 오자구도가 될 만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선택하던 대통령을 선택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당선. 마지막 행간은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여영 야대 전국 가시밭길이 남아있다입니다. 여영? 예. 그러니까 여영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크롱 정당이 신생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석 제로. 앙마르슈라고 하는 예. 이 전진이라고 하는 당인데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영까지는 아니지만 여소야대 전국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를 하든 연정을 해야 하는데 아주 가시밭길 전국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어찌됐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설득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닮아 있군요. 네. 예, 프랑스 대선에 비추어서 우리 대선을 생각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고요. 투표는 이미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방송 오늘 각각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10만 명 대상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만요. 이 사전투표 표시만 빠져 있다는 게 이제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르면 밤 10시 이 출구조사에다가 이 초반 개표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면 대충의 윤곽.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자정 넘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종 공식적인 이 개표 완료 시점은 내일 오전 6시부터 8시 이 사이가 될 거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8시에 저희가 선관위 분을 연결을 합니다. 지금 궁금증들을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 친북 좌파한테 줄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예,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청취자 조창윤님, 지금 청주 오송읍인데요. 비가 옵니다. 벌써 거기 비가 오는군요. 여러분 상황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선거 상황 여긴 이럽니다. 저긴 저럽니다. 제보 보내주시고 혹시 투표하시다가 불편한 점 발견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색 투표소 2곳을 좀 연결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연결할 곳은요. 투표를 하려면 배로 움직여야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렇다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투표하러 가시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 그 섬마을의 이장님 연결을 해보죠. 박광식 이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투표하러 갈 준비는 마치셨습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날씨가요. 뭐 비 오는 곳도 있다 그러고 서울 하늘도 컴컴해요. 거긴 괜찮나요? 여기도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옵니까 거기도? 화성도? 국화도도? 그럼 배 뜨는 데는? 김현정의 뉴스 쇼. 개혁 통합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양극단의 정치를 깨며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삶을 바꾸겠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들의 구호를 한데 합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런 대통령을 찾는 일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 지금부터 담아보죠. 19대 대선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투표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31분 넘어서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투표 전체 유권자가 4,247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1,107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3,100만 명 정도가 오늘 투표 대상입니다. 예.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 장소가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요. 인터넷 포털에서 투표소 이렇게 치면 바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시간 31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각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잠깐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서울 덕수중학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사회부 송영훈 기자 불러보죠. 송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덕수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시각 투표율 나왔습니까? 예, 투표율 나왔습니다. 네, 1시간 30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나와 있는 덕수중학교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투표 열기가 뜨거운데요. 예. 선관위의 공식 투표율 집계는 오전 7시 기준 2.5%로 나왔습니다. 2.5% 7시 기준.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06%를 기록했으니 지금까지의 투표율은 28% 정도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선관위는 최종 80%의 투표율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80%를 과연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 20년 만에 80% 돌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순조롭다. 투표한 분들 만나보셨어요, 송 기자? 네, 투표한 분들 만나봤습니다. 이곳 덕수중학교에는 출근길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서 투표에 참여한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예. 사상 유례 없는 첫 보궐 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가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분 선출해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 한 표라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귀중한 한 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정말 달라졌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뭐 당연한 바람이지만 오늘따라 깊이 있게 들리는데 송 기자 투표 시각은 오후 8시까지예요? 예,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인한 보궐대선인 만큼 오늘 투표는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이전보다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예. 다만 지난 사전 투표와 달리 개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지정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투표장에 도착해서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역대 대선 중 출마한 후보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투표용지도 지난 대선보다 0.3cm 정도 작아졌으니 기표를 하실 때도 다른 후보자의 란을 침범하지 않도록 문제 없겠습니까? 예, 배 뜨는 이상 없습니다. 배 뜨는 데는 이상 없을 정도. 배를 타고 가시는 거 맞죠? 예, 배 타고 9시 40분에서 장고항에 10시에 도착합니다. 10시에 도착을 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우정읍 내항리로 갑니다. 내항리로. 그러면은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승용차로 4-5대가 이동을 같이 도와줍니다. 예. 그 4-5대는 어떻게 준비가 된 겁니까? 네, 주민들 차 있는 분들이 같이 어른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려서 또 자가용으로 나눠 타고 투표장까지 1시간 10분 동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몇 분이나 같이 움직이세요? 한 20에서 25명 정도 가고요. 또 사전 투표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25분 정도 갈 것 같아요. 25분. 그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면은 80, 한 90 다 되신 분이 있어요. 90 다 되신 어르신도 오늘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차 타고? 예. 아니 사실은 이제 90도 넘으신 90 다 되신 어르신이면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데 좀 안 가셔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가시네요. 예. 다 한 표 한 표 찍어서 우리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가시는 거예요. 어민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난 총선 때는 그 투표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마을 국화도는? 한 80에서 90% 투표율이 해요, 매년. 매년 90%? 거기 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이 보통 한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7분 중에 오늘 한 25분이 나가시는 거고 사전투표를 또 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이번에는 투표율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한 70%에서 80%는 가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왜 줄어들어요? 다른 때는 90%라면서요. 이번에는 사전투표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하면. 네? 다 합하면. 다 합하면은 한 80% 하실 거예요. 그래요. 80%. 그래요. 예, 국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자체는 긴데 칸이 좁은 거죠. 칸이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중하게 찍으셔야 된다는 말씀. 송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울 중구 덕수중학교 현장의 모습 송영훈 기자가 먼저 전해줬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기자들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민철 기자. 네. 투표율 얘기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정말 관심사예요. 그러게요. 최근 중앙선관위 조사 보면요.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였습니다. 이때 어느 조사보다도 높았는데 높았어요. 이 가운데 실제로 몇 %가 투표할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렇죠. 이제 후보들 유불리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 정권 교체 여망이 높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에게 유리할 거고요. 이에 비해서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다. 그렇다면 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선거일의 중요한 변수, 투표율 변수 하나가 날씨 아닙니까? 그렇죠. 비 소식이 있죠. 네, 현재 서남부 지방에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엔 중부 지방으로 확대돼서 오후 3시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남부 지방은 5에서 10mm, 중부 지방은 10에서 30mm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제 투표율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경북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내리는 걸로 돼 있죠. 그래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투표를 미루다가 비 때문에 투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날씨 말고 투표율 말고 또 있습니까? 부동층의 향배 한번 봐야죠. 부동층 몇 %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달랐는데요. 중앙선관위 조사에서는 29.2%,
그러니까 30% 정도가 4월 말 현재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0% 정도나? 그렇습니다. 적게는 뭐 11%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30%면은 2012년보다도 한 6% 정도 6%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밤까지 이 후보들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당락은 언제쯤 드러납니까? 공중파 TV 3사의 출구조사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표 시점인 저녁 8시 정